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치명적인 실수. 2. 한국의 비밀병기가 전장에 나타났다. 3. 러시아 대대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병사들이 가족, 애인과 전화통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동원령까지 발령한 러시아는 30만이라고 했지만 실체는 그와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실수를 인정한 러시아 또한 합병 지역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방국까지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지금 경제 삼중고에 직면했고 전쟁의 양상이 겨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나토는 한국제 무기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낸다는 뉴스가 러시아에서 퍼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경제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예비군 30만 명 동원에 따른 막대한 군비 부담과 징집에 저항하는 러시아인들의 엑소더스가 내부 악재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고에 쌓이는 자금이 줄고 있는 것은 외부 악재입니다. 미국 WSA 등은 러시아 경제가 안팎에서 위기에 직면하면서 실탄이 말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7개월 넘게 버티며 전쟁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덮치면서 휘청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발표한 예비군 징집령은 경제적 압수였습니다. 전선에 새로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3배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장비와 훈련 비용 등도 상당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재정 여력은 그리 크지 않은데 지난달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은 3천억 루블 약 7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동원되는 예비군 중 상당수는 노동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며 경제를 떠받쳐왔는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징집으로 약 1%의 현직 노동자가 직장을 떠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원을 피해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인력 손실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MIT에 따르면 최소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를 떠났다고 인접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분명 30만 명을 징집한다고 했는데 그 실상은 20대 청년부터 60대 노년층까지 동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30만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U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10조 원 상당의 수입 제한 등 추가대로 제재안을 내놓으며 수입 제한 대상에는 철강과 목재, 석유 정제 시 필요한 특수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에서 항공, 전자부품, 특수화학원료 관련 특정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도 없게 되며 러시아의 경제 기반과 현대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긴장 확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병합을 예고하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절대 네버라는 단어를 3번 연속 사용하며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가짜 주민 투표의 결과나 합법성,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 국가와 함께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러시아의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튀르키예, 인도, 이스라엘까지 합병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고 용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병지 체결에 앞서 푸틴은 독립국가연합정보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동원령 후 무분별한 징집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징집령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소련 붕괴의 결과로 서방의 혁명과 전국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8일 미국 NYT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도청한 러시아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하였는데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키이우 북쪽 부차 등에 머무를 때 녹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 병사는 푸틴은 아무것도 모른다. 키이우를 점령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가정집에서 찾은 LG와 삼성 텔레비전 가운데 어느 것을 고향에 가져갈지를 여자친구에게 묻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훈련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터로 끌려왔다며 군 당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징집한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보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이 체코 기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보낼 것이라는 뉴스가 러시아 현지 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헬리콥터와 같은 저공비행 항공기와 포탄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신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체코 방산회사 중 한 곳에서 구입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형이며 이 군용 물자는 키예프에 기증되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포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중국과 관계가 좋았을 때에도 제3국을 통해 중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해서 원하던 세력에 지원을 하는 등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건 자제하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타국의 무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업계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나토의 여러 나라들 또한 한국의 방산 무기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폴란드와는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규모 계약을 체결한 데요.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DX콜에서 루마니아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K2와 K9에 적극 관심을 가지며 무기 구매 의사를 한국에게 전달했습니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공백이 생긴 방산 무기를 한국에 한화를 거론하며 K9 자주포를 언급하며 폴란드에 이어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슬로베니아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 측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슬로베니아 방산 소식통들은 한국방위사업청 정보공개 목록 가운데 공무국의 출장 계획 보고 K2 전차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을 찾아내고 현재 슬로베니아가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당시 슬로베니아가 보유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 준다는 독일의 약속과 달리 낡은 전차로 대체하려 하여 슬로베니아가 독일과 체결했던 장갑차 45대 구매 계획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신뢰 상실이 폴란드에 이어 슬로베니아끼리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이 무장을 강화함에 따라 특수를 누릴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 나토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영토를 합병하게 되면 이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자국 영토 침범을 했다는 이유로 핵전쟁을 선포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더 이상의 무기 수입과 군비 축적이 어려워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또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결코 우크라이나 지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서라도 러시아는 설불리 핵카드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전장에서 핵무기 사용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 부대를 분석하기 위해 자국은 물론 동맹국이 보유한 정보 자산을 추가로 동원하고 상업용 위성에도 더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인 칼링그라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미사일 저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한 만큼 핵무기 보관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이중 용도 무기 시스템과 초음속 미사일도 설치되어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행 경로 추적 사이트에서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 리벳 조인트가 여러 차례 칼링그라드 상공을 선회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불릴 만큼의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가 계약 2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차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 초도분 생산에 들어갔으며 폴란드가 약 1000여 대를 도입하는 가운데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직접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지 단 2달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앞으로 동유럽 최전방에서 각 나라들을 지키는 무기는 이제 한국의 방산 무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하나가 국내 3대 조선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며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이 잠수함 등 특수선을 만드는 대우조선을 하나가 인수해 사업 분야를 기존 육군, 공군에서 해군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방산의 위상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지키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합병지 문제와 더불어 군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전쟁터에 도착함으로써 전쟁을 끝내야 한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흘러나오는 러시아군의 굴욕적인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역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흐름을 쥐게 되자 그동안 러시아가 감추고 있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무기도 지휘체계도 남아있지 않아서 전장에 던져진 징집병들은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차 안 된 러시아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하이마스에 얻어맞은 러시아 탄약 보급 차량이 우왕좌왕하다 유폭을 일으켜 아군 차량까지 폭파시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침공을 해올까봐 국경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과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역공세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매일매일 우크라이나가 조국의 영토를 해방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과를 주로 전하는 트위터의 로엘 리포트에 따르면 바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에서 3개의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동부에 이어서 남부 전선에서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했어 남부 전선의 최고 요충지인 헤르손의 완전한 탈환도 조만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헤르손은 푸틴의 강압적인 병합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선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들을 승전보와 함께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는 러시아군 2명이 점령지의 가정집에서 세탁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Z자가 선명히 새겨진 차량을 주차해놓고 건물 내부에 들어간 2명의 러시아군이 이윽고 드럼 세탁기로 보이는 흰색 가전제품을 함께 들고 나와서 그걸 차량에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것입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둘이서 낑낑대며 세탁기나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다 나오죠. 심지어 이들은 그 모습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부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러시아군은 점령지에 레저시설을 약탈하는 모습을 포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들한테 큰 선물을 받았죠. 자국 시설물이라도 얼마든지 부술각오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그곳에 포격을 가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막 이륙한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도 넘지 못하고 예이스크 시가지에 추락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운전 중이던 러시아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이 영상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34가 저공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시가지 아파트로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34는 너무 오래 저공 비행을 한 나머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과 제대로 된 정비 인력의 부재가 빠르게 고도를 올리지 못했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군은 이미 만성적인 물자 부족 상태에 빠져 제대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토에서 제공하는 물자의 양 자체가 모자란 이유도 있지만 후방 보급 라인이 우크라이나한테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도 한몫하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이 지원해준 드론과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를 통해서 전장의 동향을 제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습니다. 후방 보급 라인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군 탄약 보급 차량이 하이마스에 얻어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은원패도 없이 방심한 채 달리던 보급 차량은 드론을 뒤늦게 눈치채고 숲속으로 숨었지만 결국 하이마스가 날린 미사일에 맞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싣고 있던 탄약이 유폭을 일으켜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은 아군 차량을 직격해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렇듯 우크라이나한테 전방은 물론 후방까지 골고루 유린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 발 두 발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가 개전 7개월 만에 일어놓지 못할 상태가 된 것은 사실상 군에 남은 병사가 졸병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예비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내부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징집되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도 없고 지휘관도 없으며 전장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들판에 개처럼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복과 소총, 총검은 받았지만 총알은 하나도 못 받았고 명령을 내릴 장교도 없어서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도 명령도 없다. 우리는 국민이 어디 있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무전기도 탄약도 의료용품마저도 없다며 불합리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덧붙여 이걸 우리 당국에 보여주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일갈했습니다. 마치 총을 들고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쓰러던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소련을 방불케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전 중인 전선 전역의 국경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라인이라고 명명된 이 방어선은 우크라이나 기갑 차량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 작은 피라미드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래곤즈 티스 혹은 용치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주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일단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크기를 활용해 보병이 뒤에 숨는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전차에 발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용치는 전차 사이즈의 궤도로는 피해서 넘을 수가 없어서 엔진 출력으로 부수거나 공병들이 먼저 가서 처리해야만 하죠. 명색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자기들한테 침략을 당한 나라의 반격에 국토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보복하러 넘어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러시아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그간 점령지에서 자행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에 대한 업보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피해 도망가면서 전쟁 기간을 통틀어 손실한 장비 7,500대 중 3분의 1에 달하는 2,440대를 우크라이나에 노획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내버린 탱크를 몰고 자신들이 했던 일을 되갚아주려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적은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국토의 탈환이고 이를 달성한다면 러시아의 국경까지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반복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말이죠. 결국 능력도 명분도 없으면서 침략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내고 매일 치욕만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의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 같던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전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죠. 상황을 뒤집을 자신이 앞서지자 러시아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흔들어 보이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뒤 분간이 잘 안되는 러시아라도 핵무기가 정치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을 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티밤인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과 같은 파괴적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지원해준 이 더티밤이 있다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핵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상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3일 CNN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을 쓸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포발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지만 이를 통해 아무튼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전해 구실로 삼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더 이상 서방 국가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냈는데요.
이 공동 발표문을 통해 3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더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이미 확전의 구실로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꿰뚫고 있다고 경고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서양 국가들. 사실상 허튼 소리로 핵을 명분을 만들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핵을 꺼내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전 세계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러시아에 있는 핵 무기가 제대로 작동은 할지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